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깎고 아 진짜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 결과도 괜찮고 어떤 찝는 능력의 회복도 좋고 그런 걸 이제 브릿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리 일단 조각을 얹어놓은 거는 여기를 이렇게 여기 씹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에러가 있고 하지만 이랬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뭐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T가 하나가 없어. 얘는 하나, 둘, 셋.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두 개를 씌워서 이걸 묶고 여기다가 하나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매다는 거예요. 이거를 캔티레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캔티레버라는 거는 팔도 이런 아마 사전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가끔 요즘에는 그런 코미디 안 하는데 예전에 TV 코미디 할 때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도 여기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코미디 어떤 코미디를 했냐면 의자가 있고 여기 있어. 여기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의자가 있으니까 하고 당연히 여기 앉아. 우리 사람이 볼다 그러고 확 넘어져 버려. 그런 코미디를 했어. 요즘에는 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썰렁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하나 빠진 일을 위해서 이거 가는 것도 참 아깝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씹어대면 이게 과연 무사하냐 하는 거예요. 과연 무사하냐. 그래서 내가 어떤 이걸 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여기다 그냥 파샬렌천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레지던트 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 무슨 이것도 말고 이게 내려오는 게 문제라면 차라리 그냥 이걸 두 개를 크라운을 씌워서 묶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이걸 씌우는 것보다는 이걸 씌우면 이게 내려오는 건 막아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외팔부에서 힘이 가해져가지고 이 두 개의 무리가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존의 어떤 도철 방식이 참 마땅치가 않다. 파샬 우리가 그 당시에 하던 브릿지라는 거나 독소 위치라는 거나 또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그런 차에 임플란트라는 게 나왔어요. 임플란트라는 게 나와서 이제 요즘에 말하는 사실은 임플란트들을 공부한 거는 훨씬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들을 시도했었지만 인정받을 만한 임플란트가 나와서 여기다 하나 딱 심어서 뭐 이런 건 다 건드리지 않아. 여기 하면 이게 훨씬 좋겠구나. 가능하다면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게 하나가 이런 힘을 받아낼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이 많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한 뭐 5개에서 6개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개, 뭐 3개를 처음에 이걸 다 엮으라고 그랬어. 엮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러다가 또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때도 사실은 자연치에서 힘을 주로 받게 하고 얘는 가급적 힘을 덜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나는 그래서 임플란트의 보철물이 보통 하드 시각에 작게 안 만들어요. 그냥 자연치의 모양이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참 좋았어. 좋았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가 있는데 이가 있다가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채워 물론 뼈가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놨듯이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뼈가 자꾸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내가 10년, 20년, 10년 전에 이게 뼈가 너무 잘 돼서 심어놨던 것들이 이렇게 뼈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봐요. 그러니까는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지금 막 임플란트 뼈 얇은 뼈에다 심고 어쩌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결국은 또 못 쓰게 돼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뼈가 뭐 이렇게 없어진 이렇게 좀 많이 없어진 경우에 이거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재료가 DFDB 이런 식의 재료가 들어왔어요. DFDB라는 거는 디미네랄라이즈드 프리즈 라이드 본 DFDB 이거는 뭐냐면 뼈인데 프리즈 드라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세포가 있잖아. 여러분도 실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양파가 세포가 있잖아요. 양파가 까놓고 한참 있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싱싱. 근데 세포 안에 이렇게 수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형태가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파를 조금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리긴 말리는데 얼려서 말려. 이걸 얼리면 이 자체를 얼리면 쪼그라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물기를 싹 뺀다는 뜻이에요. 프리즈들의 동결 건조 건조다 이런 뜻이 동결 건조라고 표현을 해요. 커피 중에서 이런 디미네랄라이즈드라는 거 이제 탈회를 했다는 거예요. 탈회. 그러니까 이 뼈 안에 뭐 칼슘 성분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런 성분을 싹 뽑아내고 뼈 안에 있는 이제 이 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만 여기다 남겨놨다. 이게 보통 이제 BMP라는 걸 자꾸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뼈 안에 칼슘 성분을 싹 뽑아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몸이 봐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가만히 이렇게 아물죠. 아물어요. 그거는 어떻게 아물어? 뭐 예를 들어 간은 뭐 잘라내도 다시 재생이 된다며. 간은 그렇대요. 간이라는 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해봐서 아는 시체를 이렇게 잘라봐서 아는 간이 여기 있어. 간덩이가 보면 여기 근데 간은 반 정도 간이 이식하잖아요. 반 정도 잘라내도 재생이 된다. 굉장히 재생 기능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봐봐. 그러면은 요막 잘라낸 간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시 세포가 나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잖아?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다시 그거를 재생하는 작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생, 뭐 살이 이렇게 든다든지. 재생을 하는 작용이 일어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간을 반을 잘라줬더니 간이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됐어. 그럼 계속 재생이 돼. 계속 커질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일정한 크기가 되면 딱 멈춰 또. 그거 되게 신기하죠. 딱 이게 뭐 간이 뭘 보고 있나? 요만한 크기가 되면 딱 멈춰.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작용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생물학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뼈를 갖다가 그때 영증으로 뭐 이렇게 꺼진 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 이게 뼈가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어넣어 본 거예요. 뼈가 된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다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아 이게 뭐 그럼 뼈가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뼈가 없으니까 뼈를 만든 그렇게 그냥 한 그게 내가 영동에 있을 때니까 한 20몇 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에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다가 이제 뼈를 넣어보다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그 다음에 요즘도 이제 나오는데 바이오오스라는 재료가 또 나왔어요. 바이오오스 뭐 스위스에서인가 뭐 아이스트리킹가 하는 데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뼈 중에 그 칼슘 성분 이런 것만 또 뽑아서 만든 거예요. 소뼈로다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속았는데 여기다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여기에 넣었어. 그러고서 이제 궁금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치가 오라 그래가지고 계속 피해를 찍어. 근데 희한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하얘지더라고. 이 내 뼈보다 더 하얘져. 하얘져.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칼슘 성분 같은 거 계속 쌓여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이게 뼈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져서 이렇게 빠진 데다가 여기다가 뼈를 채워 넣으면 뼈가 잘 사는구나. 그런 어떤 재료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 잘 사네. 신기해. 바이오스라는 재료가 참 이게 좋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뼈가 좀 없어져도 이런 재료를 써서 다시 재생을 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임플란트가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어쩌고 그 빠진 것만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뼈가 없으면 또 못하게 되니까 뼈에 의존하거나 뼈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때는 이런 것도 또 되네. 그러고서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이 뼈가 이렇게 자라는 속도보다 잇몸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잇몸이 이렇게 차고 들어와요. 묻긴 묻어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막을 덮어 놓으면 살이 못 들어오고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빨을 뺀 자리라는 거거든요.
닭발을 뺀 자리라는 건 마치 이런 모양이잖아. 빠진 자리는 거죠. 여기다 채워놓으면 내 뼈에서 이제 그 재생하는 세포들이 막 나와서 이걸 다시 뼈로 만드는 거야. 그냥 도 어느 정도 차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뼈를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던 사례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뼈 이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뼈를 만들어낸다, 뼈를 쌓는다 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뼈 한번 봐봐. 지금도 보면 이런 황당한 그런 사람을 이게 고쳐줄 수 있냐 이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상하다. 앞에 가봐. 여기 있다. 여기 봐봐요. 이게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13년 전? 14년 전에 1월 27일이네. 그러니까 14년.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제 어떤 심포지움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들고 나가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뼈를 만드는 방법이 GBR이라는 이게 장 실장도 알 정도의 GBR도 있고, 본 그래프트라는 거 있고, 디스트랙션. 기본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고, 잠깐만. 그다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내가 뼈를 만드는 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 사람은 이제 재미교포였어. 그 덴버, 콜로라도주의 덴버라는 데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서해안을 보면 그 로키 산맥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좀 높은 지역에 콜로라도주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덴버라. 내가 잘한다고 어떻게 찾아서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인체가 어디까지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고 재생을 할 수 있는지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뼈를 만든 임플란트 초기에는 이렇게 없어진 뼈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모양만 유지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놓으면 힘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계속 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은 이렇게만 걸수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뼈가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뼈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도 여기도 벽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있고 그죠? 이게 되나? 그냥 해봅시다 그런 거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이만큼 빠지고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치과용 CT가 없어서 환자를 이렇게 방사능과에 보내서 한 30만 원 받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줘요. 찍어 오시라고. 그럼 여기는 완전히 상악동 막에 빵꾸가 났을 정도로 야 여기 주변에 뼈도 이렇게 없는데 이게 되나? 그냥 그래도 진짜로 이게 되나야? 이게 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더
마시고 보니까 여기 염증 때문에 상악동이 이미 빵꾸가 나고 상악동 망도 빵꾸가 나고 그러면은 이 속에 또 뼈를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거 뭐 근데 참 내가 뭐가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구나. 그렇지만 사람 몸이 어디까지 되나 좀 알고 싶다라는 게 많아서 뭐 안 되면 뭐 그때야 범죄니까 그리고 다음에 치료를 돌려드리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상악동 먹을 때 뻥뻥뻥 많이 썼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상악동을 이렇게 열어서 속에다 뼈를 채우고 속에다 뼈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뼈가루하고 그 마이오스라는 걸 섞어서 이렇게 싸놓고 싸놨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처음에 나온 마킹 이 말은 도어텍스가 우리가 이게 뭐 원래 우주복을 만들려고 개발했다가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도어텍스라는 막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잇몸을 잡아늘리는 식으로 늘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꽁해놓고 자 꽁해놓으면 일단 터지지 않아야 돼. 터지면 다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터지지 않아야 되니까 잘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선 터지지 않고 이 몸이 아무나 그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상태예요.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많이. 오야 이게 꺼지지도 않고 이 03년이네. 2003년에 모양은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 상태지. 근데 이 사람이 보고 나서 뭐 자기가 그 오래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영주권자인가 뭐 다시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가문은 얼마나 계세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 나올 수 있대. 그러면 뭐 오래 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터지지만 않으니까 오래 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면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안 왔어. 한 1년 거의 다 돼가지고 왔어. 다행히도 안 터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지금 처음에 구멍 꺼져 있던 거잖아, 그치? 안 터지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1년 처음에 이렇게 위에 아까 거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있던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옆에서 보면.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몸이 당겨져서 그렇지 여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와 신난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몸을 젖히고 보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겪지만 우리가 이제 2차 수술하려고 잇몸을 임플란트를 하려고 잇몸을 열었을 때 이 막이 그대로 있어야 제대로 보호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저기 잇몸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유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벗겨봤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이게 진짜 제대로 뼈가 됐나.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뼈라는 건 거의 없던 사람이잖아. 여기다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나. 그래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와 이게 그냥 보통 뼈보다 훨씬 딱딱해. 딱딱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고정이 잘 되면 처음에 힐링어 같은 것들을 달거든. 하도 딱딱해서 그냥 임플란트를 심고 묻어놓지 않고 그냥 힐링어 같은 것들을 달아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뼛속에 들어가서 이게 흔들리질 않아야 뼈가 붙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뭘 달아놔도 뭘 씹어도 얘가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얼마나 고정이 잘 되느냐를 갖고 여기 거 같으면 뭐 즉시 임플란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우선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정을 잘 시킬 수 있으면 여기다가 조금 힘이 가해져도 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때는 그걸 달 수 있는 것 뿐이야. 또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때 드릴을 임플란트가 뭐 5mm가 들어간다 그러면 5mm에 맞는 드릴을 쓰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보다 약간 작은 드릴을 넣으면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근데 뼈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흔들린 것 같으면 더 잡았어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꿰매놨어요. 여기 닭과치였는데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아가 완전히 된 거니까 다음에 위에서 봐도 이제 이렇게 하면 각과치연이 이쪽으로 당겨졌던 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야, 이거 봐라.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이런 직사각형 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속에다가 모래가루를 집어넣으면 잘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이 하나라도 열렸으면 여기는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나, 뭐 1, 2, 3, 4 벽이 뭐 5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벽이 양쪽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벽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톡 파였지만 여기 네 군데 다 서 있다 그러면 4월 디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한쪽이 열려버렸다 그러면 3월 디펙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이 다 열렸다 그러면은 2월 저거는 2월 디펙트면서도 상당히 높고 뼈도 많지도 않고 했는데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유리컵 같은 뭐 종이컵 같은 구조가 아니라 양쪽이 열려도 그게 되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 치아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됐어. 양이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갖고도 이게 이제 간격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만 갖고도 이렇게 뼈가 재생이 될 수가 있구나. 또 이제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요런 게 됐으면 이건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결국은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시도를 한 거지. 이렇게 생긴 구조에도 그게 이제 내가 혼자 힘든 상황에서 뼈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나간 그 어떤 시발점이 된 거예요.